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총 자산은 1경 4천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1경 4천조 원이라는 거는 1%에 이제 140조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엄 사태 이전과 이후의 환이 약 2% 이상 변했기 때문에 이미 300조 원 정도가 그냥 외화 표시 기준으로 녹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무너지고 지수까지 무너진다면 그거는 300조가 아니라 500조, 1000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화 표시 자산을 지금 굳이 왜 무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심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마이너스를 후불로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냥 그 시작이 이제 외환으로 시작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이번 주 촬영에서는 제 오른쪽에 각막 하출혈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제 모세혈관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눈이 새빨개졌는데 오늘도 이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요. 이제 뭐 갑자기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이는데 기분 탓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전국이 되면서 자산시장이 시계 제로입니다. 그냥 마치 내 눈 같아. 여튼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윤 탄핵 전국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덮쳤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웬만한 신문에서는 탄핵 전국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 그 주택가격 동향, 평소에는 제가 동향 조사는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늘 실거래 지수만 조금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동향은 호가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정말 어떻게 나올까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 전국으로 부동산 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이렇게 매매 거래를 하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어지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표되던 다음날 서울 전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떴다고 그래요. 아실에서 그 부동산 매매 거래 매물량을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일 다음날 하루 만에 2%에서 1.9%, 서초에서도 1.8%, 22개 자치구 전체에서 1% 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매물이 크게 늘었거든요. 전남 영광에서는 그냥 전날 대비 매물이 하루 만에 2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되면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나라 환율이 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화 표시 자산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고 그게 실제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면 거래가 안 될 거고 그러면 호가가 내려가야 되니까 동향조사에 이번 주에 처음으로 찍히겠죠. 목요일 날에. 그래서 그 동향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계엄 관련해서 탄핵 후폭풍 이런 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지금 국대 은행주 주가들이 지금 거의 박살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은 경기를 따라가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 동행 주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밸류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주식이 좋지 못하죠. 특히 계엄 전국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유명했던 한국가스공사 관련 주식들도 다 일제히 박살났고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훼손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산그룹이 됐던 이런 헤비 인더스트리 관련해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개별 은행 차주들 대상으로 대출 이런 것도 지금 꽁꽁 얼어붙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다 보셨겠지만 탄핵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200명이 찍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완전 혼돈으로 갔고 요즘에 보면은 막 미국에서 정찰기 띄우는 사이트에 한국 정찰하고 있다고 대놓고 관광거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준 내정 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그 간섭을 하고 있는데 여튼 미국도 우리나라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무부처는 당연히 이런 정치 경제 상황을 좀 안정세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좀 조속히 확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우에는 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도 증안펀드라든가 이런 걸 막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증안펀드가 우리나라에 거의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사용된 적 없고 항상 말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투세 그 다음에 가상자산세 이런 걸 얼마 전에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계엄 탄핵 코스로 쫙 가다 보니까
이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살짝 붕 떠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했고 야당에서도 금투세나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유예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당론대로 원래부터 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전반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그런 여러 제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좀 확장해 보면은 윤석열 정부 기간에 있었던 그 부동산 정책이 입법된 정책들이 좀 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이런 법들이 될 텐데 이제 그런 여러 제도들에 대한 그런 불확실 또 도정법 개정안도 얼마 전에 있었고 그거는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례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뉴스도 보신 분이 계실 건데 정부가 12월 3일이었죠. 12월 3일에 4.5 호주 달러 기준으로 캥거루 본드라는 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외화를 이제 외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빌려 왔었는데 근데 이날 밤에 이제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호주가 막 국제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까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날 그러니까 거의 4.5억 불 가까운 그런 돈을 찍은 다음에 밤에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가 되게 큰 폭으로 훼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좀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위협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쨌든 계엄 이후에 증시는 약세였고 사실은 아시아 전체가 좋았는데 한국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엄 세력에 기반한 정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 거고요. 이제 환율이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우리나라가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브스가 그래서 기사를 냈죠. 뭐라고 냈냐면은 하나는 이제 윤석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후에 투자자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증명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한국이 되게 프라임 타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니까 아직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포브스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과거 군부 통치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역대 한국 정부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도 알렸지만은 이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다른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나라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 이후에 45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계엄령을 이제 부르는 그런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분리돼서 좀 떠오른 줄 알았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한국도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한 군부 통제가 있었던 그런 국가고 그리고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가 고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서방에다가 알렸다는 것이 포브스 기사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를 이제 윤석열이 남긴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당장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큰 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그 토요일에 시위대로 향하던 그 택시 안에서 그날 원래는 외국 바이어가 와가지고 자기 고객사랑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50억짜리 거래가 취소된 바이어가 막 진짜 시발시발 하면서 그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택시기사가 그 얘기를 한 거가 이제 X에 막 올라오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었던 거를 다른 나라로 가고 또 우리나라 방산 제품 수출하겠다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 계엄과 관련한 비용은 후불제로 우리가 이제 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후불제를 내야 되는데 그 후불제를 내야 되는 그 상태 때 환율은 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이 내는 거고요. 사실 그 환율 뜨는 것도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총 자산은 1경 4천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1경 4천조 원이라는 거는 1%에 이제 140조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엄 사태 이전과 이후의 환이 약 2% 이상 변했기 때문에 이미 300조 원 정도가 그냥 외화 표시 기준으로 녹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무너지고 지수까지 무너진다면 그거는 300조가 아니라 500조, 1000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베가 일부러 이런 걸 한 건 아니지만은 아베노믹스에 있었던 현상이라든가 터키에 있었던 그런 거를 보면은 10년에 걸쳐서 그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달러 표시로 보면은 그냥 똥값 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채널에서는 부동산을 이제 원화 명목으로만 보지 말고 환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로 이제 희석해서 보는 습관이 되게 필요하고 2021년에 한국 부동산 가장 좋았던 시점에는 환율이 1150원이었는데 그때 명목 가격이랑 지금 명목 가격이 똑같다 하더라도 달러 표시로 환전하면 벌써 20%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까지 20% 하락했다면 실제로는 40% 이상 하락을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화 표시 자산을 지금 굳이 왜 무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심대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경제적인 마이너스를 후불로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냥 그 시작이 이제 외환으로 시작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속히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 사단을 마무리 짓는 것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뭔가 그 회복 탄력성을 갖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빨리 이제 그런 준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하루에 그러니까 뭐 얼마야? 저희 일주일에 140조씩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고 진짜 끔찍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숙한 그런 나라였고 그를 통해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디스카운트를 받아버리면은 16년 때는 우리가 반도체 경기부터 시작해서 출산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짱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꺾이네 마니 하는 그런 프라임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덮친 거랑 마찬가지여서 그럼 중증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를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요. 오늘도 더미식과 채부심이 콜라보하는 그런 광고와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의 더 미식이 저희 채부심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교자 시리즈하고 전골 시리즈가 있는데 전골 시리즈와 교자 시리즈를 자기 사이트에서도 할인하고 있지만 보통 25에서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부심에서는 곱창 전골 그리고 육즙 교자 350g 팩 2개 그리고 이제 우동사리를 포함해가지고 패키지로 35% 할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골사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저 홈쇼핑 호스트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교자 그 김치 교자하고요 그 다음에 육즙 고기 교자 두 개 하면 총 700g 두 개니까 1.4kg 정도 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35% 할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셰프님 댓글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채널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추운 날씨에서 또 시위하고 오신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교자 같은 거 시원하게 또 따뜻하게 전골 같이 먹으시면 굉장히 맛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할인 폭도 좀 크게 나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